자, 금쪽 같은 네 종목 오늘도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매수가는 3,000원이고요. 작년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못 팔았어요. 아유, 오늘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더라고요. 네. 지금 SKT 파문이 그쵸.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팔아야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요거 최수장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지금? 이 이슈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죠. 예. 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벌써 SK통신 고객분들 유심 교체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최소 진짜 못해도 한 달은 갈 거다.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선은 이 이슈 사태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뭐 위약금부터 또 고객들의 일부 이탈이 더 이어질 수도 있고 뭐 과거 미국에서도 통신사들이 이제 배상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당시에 또 위약금 됐지만 그 해커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서 데이터를 다 삭제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바로 진정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유심 관련돼서 이제 유비벨록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사수니까 다른 통신사로 이전할 수 있다. 벌써 이전하고 있어요. 근데 2,300만 명인가 2,500만 명인데 네. 거기서 100만 명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이탈자들이. 예.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위약금도 물어야 되니까 네. 해지하고 또 나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반세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타통신이나 KT라든가 LG플러스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반사수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실적의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건 가치의 모멘텀 올라가냐 할 때 참 평가하기 쉽지는 않은데 네. 이슈가 워낙 크니까 테마성으로 급발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드업 과정이 점진적으로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그 폭발력이 길게 갈 수 있어요. 주가 상승. 하지만 빌드업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해준다. 그럼 이 변동만 커진 것이 사실 상승의 지속성과 연속성은 네. 시간적으로 길게 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LG 지금 헬로비전은 차트 잠깐만 잡아주시겠어요? 잡아주시면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보시죠. 여기까지 보면 거래가 2023년, 24년이죠? 네. 22년도 보면 거래가 없어요. 네. 하나도 없잖아요. 평소 거래가 없다가 보면은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가서요. 차트가. 지금 갑자기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급발진한 수요가 들어와서 급등을 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얼마까지 갈 거냐 예측 불허.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간다 하더라도 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뭐 한 6,000원, 뭐 7,000원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3,000원에 아까 매수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 매수가에서 왔을 때 좀 높은 가격에 다시 한번 오면 매도를 이익실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분 이거 좀 오래 가져갔다고 한 것 같거든요.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렇게 주식 관리하시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 평소에도 끊임없이 관리를 하는 방법을 해야지 오늘 갑자기 뜬구름 잡기식 상승이잖아요. 뜬구름 잡기식으로 해가지고 매매에서 수익 났다? 그러면서 이거 수익이 왔는데 지금 3천 넘는 게 지금 이 두 번이나 왔는데 안 팔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본인 욕심을 어떻게 더 내려보는데 그래도 좀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실전에서 이거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판단 있게 결단 있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뜬구름이라도 온 게 어디냐? 그걸 이용해서 팔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매수가 이상에서는 팔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송재호 대표님은 3,000원이 매수가입니다. 요 이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비슷한 관점인데 3,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분할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실적으로 기반돼 올라간 게 아니라 네네. SKT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뭐 케이블 TV 그리고 또 인터넷 사업, 인터넷 연결해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알트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T에서 지금 유심치 때문에 신규 가입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자도 생기다 보니까 지금 23만 명 이탈한 부분에서 이제 네. 반사하게 된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재료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급등이 나온다면 분할하는 매도로 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예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400억, 50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좀 한 3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4분기에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좀 2분기에 좀 돌아선지를 확인하고 볼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는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최근에 차입금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3,700억 정도 늘어났는데 보통 차입금이 늘어날 때는 신규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데 신규 투자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입금 대비해서 물론 이제 주가는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만약에 3,000원대에서 매도하고 나서 넘어가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시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들 보시면 이렇게 그 코로나 때 올라왔거든요. 그때 당시 뭐 인터넷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한 번씩 급등 나왔다 또 내려오고 또 급등 나오고 또 내려오고 또 급등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파동은 좀 짧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에 네, 올라가면 만약에 다시 하면 위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AI 교과서를 좀 교육부하고 하는데 이번에 협업하니까 네. 그 부분이 만약에 테마로 형성되게 되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랐던 거는 이제 SKT와 관련된 아주 짧은 모멘텀이라기보다 짧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자 두 분 다 조금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LG 헬로비전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세요? 42,500원이요. 42,500원이요. 네네네. 뭐 특별히 카카오를 매수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추천 종목으로 나온 적이 있어갖고서, 네. 저 샀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슈 뭐 오픈 AI 붙었던 그쪽이면은 뭐 한 3-4달 정도 되셨을까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예. 지금 매수를 하시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 말고도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들 국민 주식 카카오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도 그래요? 예. 뭐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나는 카카오페이도 하고 난 카카오 택시도 하고 다 하는데 주가는 왜 안 가냐 이런 분들 그렇죠. 진짜 많이 계시니까 네. 요거는 우리 따뜻한 남자 송재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카카오 뭐 주가는 이제 좀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오픈 AI 네, 쪽으로 네. 협업하는 부분하고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좀 섞어서 좀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는 이제 46,0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42,500원.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 한 45,000원 넘어가게 되면 좀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카카오가 문어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수익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익이 정체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그래도 매 분기 그 부분에서 이익이 좀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약간 정체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표 우리가 카카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밑에 또 3개 회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문어발식으로 너무 해놨으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오픈 AI 쪽하고 해서 AI 쪽의 협업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AI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도 하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선물하기 많이 사용하는데 네. 예, 구매할 수 있는 어떤 AI 서비스 확대하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46,000원 넘어가려면 이 AI 서비스를 했을 때 실제 우리 카카오톡을 이용하신 분들이 그냥 카톡만 하지 마, 카톡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뭔가 하는 제이처가 나오는 실적이 나왔을 때 46,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탐색 기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에 이 AI 서비스가 장착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 그때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네. 아마 이 박스권의 흐름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46,000원 사이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 올라오면 무조건 10%를 줄일 10% 15% 정도 절반 정도를 줄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AI 서비스가 냈을 때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46,000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5만 원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니까 한번 또 나중에 큰 흐름들에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탐색하자. 조금 기다려보자고 하신 것 같아요. 46,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근데 카카오가 좋은 게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AI 산업과 협업해가지고 뭔가 터뜨릴 수 있단 말이죠. 그 기대감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46,000원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야죠. 카카오는 카카오 살 길이죠. 네. 예. 근데 못하면 큰일 나고. 그렇죠. 제가 경영진이 아니니까 네. 경영진이 분명 할 겁니다. 음. 카카오는 이제 성장 동력이 모멘텀 부재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 그거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 인터넷 회사 치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때 시절에 비대면 수혜주로 올랐을 때 주가가 과도하게 반영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랑 같이 빠졌는데 둘 다 지금 분명 저평가는 돼 있는데 왜 상승 탄력이 좀 부재하냐? 네. 그럼 첫 번째는 네이버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이 네이버가 한 20% 가까워요. 18%에서. 근데 카카오는 한 자리예요. 5%예요. 그럼 뭐 제조업입니까? 제조업이 정도가 이제 4%, 5% 이런 건데 지금 현대기아차도 5%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5%라고 하면은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민주의 카카오 사용을 하시니까 좋은데 사실 투자자 입장을 하면 이렇게 돈도 못 버는데 내가 투자해서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실 지금 네이버가 더 낫다고 좀 봐요. 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주가가 그래도 신저점이 나오지 않고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신저점 나오고 무너지는데 이 종목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증시가 2,500을 회복하고 다시 좀 더 힘을 내는 상승이 나온다면 아까 기술적인 건 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송재호 대표님 보여줄 때 뭐 전고점 넘어가는 거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랑 같이 주가를 봤을 때 네이버가 신고가를 내주면 자기 고점 먼저 내주면 네. 카카오는 어쨌든 뒤따라가긴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몇 달 전에 카카오를 하셨냐 이거예요. 오히려 두 개의 기업을 비교했을 때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13만 원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아우 있어요. 10만 원 이상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또 냉정하게 말을 못 할 것 같고요. 네. 카카오 힘내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힘내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셔도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유율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요.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세요? 79,000원요. 79,000원이요. 네. 그러면 조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약간 원래 로봇주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요번에 그 SK하고 뭐 어찌 뭐 좀 그 잘 될 거라 해서 네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처럼 그렇게 되나 싶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로봇 관련된 뉴스가 떴길래 조금 이쪽으로 매수를 네네네. 하신 거죠. 뭐 특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예.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네. 뭐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근데 이제 세로 뉴스가 아니라 바이오 뉴스가 돼버려져가지고 네. 뉴스가 뜨면 팔아라 이래야 되는데 뉴스가 뜰 때 또 사셔가지고 이렇게 그쵸, 낭패를 그쵸.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뉴스가 영업무위하고 시장에서 하나도 반영되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상당 부분 반영되어졌으면 또 주가는 못 가게 되어 네.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최수정 대표님 트레이딩 잘하니까 이제 우리가 음파해야 되는데 수행할 때 파음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이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그 정보력과 예. 본인의 대응력을 과신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 쓴소리지만 네. 방송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좀 해드리면 저도 이 회사가 SK에 인수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 제가 그거 알려주잖아요. 내부자 정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금감에서 조사 들어옵니다. 최수창 대표가 뭔데 이거 알고 있었어? 이럴 거라고요. 네.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누구만 알겠습니까? SK그룹만 알겠죠. 내부자들만.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든 시장에 뭐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방송 나와도 뚜렷하게 됩니다. 이거 인수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런 정보력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이 회사 내용을 봤더니 작년에 올해 1분기는 100억 매출 넘고 4억이 영업이익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억이에요. 200억대인가 300억대 매출이고요. 시가총액 거의 1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거는 기업의 가치나 매출의 실적 구조로 주가가 올라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세력화돼서 불특정 다수가 주가 띄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적 줍니까? 가치 줍니까? 그냥 보기 좋게 말하면 성장 테마주라고 말을 갖다 네, 붙일 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 그 소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테마 수급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기술적 대응을 같이 겸비해서 본인이 대응해야 된다. 네. 근데 기술적 대응상 지금 시점에서 79,000원짜리가 나쁘냐 좋냐 할 때 나쁜 건 아니에요.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대응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식을 갖고 있으면 대응해도 되는 겁니다. 뭐 테마주 급등주라고 사고 파는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말한 건 정부에 대한 과신을 하지 말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차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거래가 터졌다가 보시면 최대 거래가 터지는데 하루에 3,500억이 넘었어요. 거래 대금이. 그리고 단기 고점 맞아 매물 나왔거든요. 매물 고정 한 2, 3주 정도 소화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점프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거래량을 넘겨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네. 거래 대금이 3,500억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요. 최소한 3,000원 이상 나와주면 터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신고가 외봉 다음에 눌림이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요 상승만 되죠. 제가 분석할 때는 이 저점에서 이 올라갔던 고저에 하프이자 이 거래 사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있는 71,900원이 지지반등, 이탈반등 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때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71,900원, 72,000원대 들어갔다가 반등 나올 때 이제 수익 실현하는 매매는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손절가는 잡아야죠. 전저점이 만약 54,900원이 깨지면 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깨져도 추가 대응해서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이게 손절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비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있어 볼 만하다. 단 깨지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비중 조절해가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 능력이 안 됐는데 설마 저 같으면은 아까 79,000원에 네. 79,000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손절 나 54,000원. 그럼 개인적으로 그럼 안 들어가요. 리스크가 더 커 보이잖아요. 아니 들어가도 한 100만 원만 살짝 해볼까? 뭐 이런 정도겠죠. 네. 네. 그런 본인의 대응력을 가지고 결단 있게 매매를 하셔야지 뭐 좋다더라 이렇더라던데요. 이런 식의 대응은 앞으로 향후에도 투자 수익이나 매매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니까 다음부터 좀 바꿔보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예. 만약에 그리고 SK그룹이랑 휴머노이드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주가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 힘들어지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그 굉장히 외줄타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너무 무섭게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쵸. 과연 대한민국 로봇 산업 특히 이제 하드웨어 산업이 승부를 겨루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송재호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유 로보틱스 이제 기술적 분석은 워낙 최수창 네. 대표님이 잘해주셨는데 네. 지금 유 로보틱스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대박전국 3부에서 2달 동안 오. 제가 12월부터 제가 2월 초까지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계속 네.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대기업들이 지분을 확대하는 그 기업 중에 SK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유일 로보티스. 그러니까 주식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 재료 노출대가 고급을 해서 사지 마시고 가능한 아래쪽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이 바로 효과 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게 그래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SK가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23% 정도 늘렸고요. 제가 이 기업을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콜옵션을 통해서 네임보 로보틱스처럼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이번에 23% 늘렸으니까 또 다음에 늘릴 예정으로 봤을 때는 좀 몇 개월을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몇 네. 개월 좀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좀 인내를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SK도 휴먼 로봇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회사가 이 그 협동 로봇 쪽으로 잘 돼 있고요. 또 스마트 이 팩토리 쪽으로 연결돼 있고 또 SK 지금 미국의 공장이 지금 배터리 공장이 한 5개 정도 가동이 이제 짓고 있는데 이 동사가 여기에 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천억 규모의 캐파를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이제 SK하고 이런 협업을 통해서 그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산업에 연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는 있을 거라 보고요. 네. 네임버 로보틱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흐름을 갈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그 네이버 로보틱스처럼 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박스권이었거든요. 이 구간에. 그러니까 그 유일 로보틱스 이런 흐름이었고 이번에 지금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정도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또 지분에 대한 양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이건 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쓴 네이버 거죠? 로보틱스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유일 로보틱스가 SK 쪽으로 연결을 간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순으로 간다면.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유일 로보틱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이런 포인트에서 기회가 올 걸로 보고 있는데 봤을 때는 좀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너무 이제 수익을 깊게 보지 마시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수익이 나올 때는 연초입니다. CS 행사에. 보면 다 연초잖아요. 2월 달이나 1월 달에 막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큰 수익은 그때 보시고 만약에 하반기에 또 새로운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분명히 로봇 쪽, 휴먼 로봇 쪽 할 겁니다. 그때 네,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 한번 또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활용해서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선절가는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또 선적가는 이제 최창 대표님 아까 54,000 네, 잘 네.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니까 10%니까 비중은 좀 늘리지 마시고요.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신정부든 SK든 뉴스가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짚어주신 손절가는 54,900원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은동이님의 종목이고요. 오리온 들어왔네요. 매수가 124,000원이고요. 눈물 젖은 주가 언제 올라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오리온 오리온이 손해 볼 리가 올라갔는데요. 매수가 얼마라고 보셨어요? 124,000원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12,4,000원에 살 수가 있으시죠? 이게 코너가 우리가 2주 전인가요? 네. 네. 우리 오늘 얘기했었던 말이에요. 그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종목을 갖고 나왔을 때 우리가 공개하는 종목 있잖아요. 관심주. 네네. 오리온을 갖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오리온을 가지고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걸음걸이가 약간 과자 꽃게랑이란 과자 아세요? 네. 네. 이렇게 걸음걸이가 꽃게처럼 야금야금 움직이니까 네. 음식료업종 가지고서 방금 전에 유일로보티스 팡팡 올라가듯이 그걸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올라가냐고. 아니 잘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게 124,000원 찍은 적이 네. 어제 고점이거나 네. 최근에 고점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아 이러기도 어려워요. 아니면 이제 몇 년 전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지금 흐름은 좋다. 네. 주가 좀 흔들어도 지금 모르가나 도로가나 서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또 낼 수 있으니까 급하게 제가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짧게 설명드려도 돼요. 아까 네. 유튜브 보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는데 네. 전화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좀 길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쵸. 이거 지금 오리온 같은 거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가자. 고점 더 높이러. 그래서 수익 실현은 적절히 본인이 판단. 왜냐하면 저희는 수익 실현 해줄 수 있는 시점만 못 알려드리니까. 네. 한번 이렇게 온 김에 126,000원까지 왔으니까 13만 원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오리온은 이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알아요. 그 정, 그 네, 정. 초코파이죠. 근데 이것도 오리온은 또 제공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공 관련돼 가지고 초코파이 많이 먹으니까 시금리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오리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올해 송국 투자 9가지 섹터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푸드가 음료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리온 또 저희도 실전에서 좀 매매를 하여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좀 보유하고 절반 팔고 절반은 그냥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만 좋기 때문에 좀 묻어놓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실적과 성장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동안의 캐파에서 돌아간 것보다는 지금 신규 투자를 올해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국내로는 이제 4,600억 투자하고 있고 러시아 쪽은 2,400억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 이제 연결된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만큼 뭐 8천억 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빠졌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 맞아요. 그 인수 때문에 네네.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인수 돈 때문에 빠졌는데 이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하고 간다면 우상향 흐름들 탈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전략들 어떨까? 그러니까 오. 뭐 이렇게 61선하고 21선을 잘 보시고요. 네, 대응하시면 21선 내려오면 좀 비중 조절하고 61선에 깨지면 또 줄이고 뭐 그런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시고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대표 최수상 대표님이 워낙 좋게 보는 종목이잖아요. 네. 워낙 중장기 종목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최수상 대표님이 좋다고 하면 갑니다. 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오리온 주가 올라가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애기들한테 제가 많이 해주는데 네. 오리온 2개를 접시에다가 쌓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2분 정도 돌려보세요. 정말 맛있는 초코 케이크가 돼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맛있는 초코 케이크 만드는 방법. 배고프네요. 배고프네요. 오리온 어쨌든 굉장히 좋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장기로 조금 더 홀딩해 보자.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